안녕하세요. 몸튼튼 내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50견을 일으키는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극상근과 삼각근 중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극하근과 소원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극하근의 위치입니다. 견갑골의 극하와에서요, 대결절에 붙습니다. 소원근 마찬가지죠. 견갑골의 애가연 상부에서 대결절에 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요. 우리의 극하근은 극상근의 아래 붙어서 극하근입니다. 날개뼈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뼈가 하나가 돌출이 되어 있다면 위아래로 있으면서 우리의 이 팔뼈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팔뼈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지내면서도 어깨를 보호하면서 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바로 우리 여성분들 속옷 입을 때 뒤 호크를 닫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뒷주머니에 손이 가지 않는다든지 머리를 빗을 때 동작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또 많이 아프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또 야기시키냐면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잠을 자다가 윽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아픈 쪽으로 자기도 어렵고요. 반대쪽으로 그럼 팔을 위로 하다가도 팔이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움직이게 되면 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잔다는 거는요.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을 없애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면을 하는 동안 뇌세포도 고치고 우리 몸에 망가진 세포들을 회복하고 돋우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이 방해가 되면 통증도 문제지만요. 우리 몸 전체에 문제를 미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라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십견 환자분들은요. 통증도 문제지만 삶의 질이 자꾸만 떨어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극하근에 문제가 발생하시면요. 잠을 주무시기가 어려우신데요. 아픈 쪽으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아픈 쪽을 위로 가게 자다가도 팔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오랜 시간 안쪽으로 있으면요.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쿠션을 놓으시고 팔이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보호해 주세요. 이 상태로 주무시게 된다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팔이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져서 오랜 시간 지나시게 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평상시 어깨가 자주 뭉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쿠션 하나를 받쳐서 주무신다면 통증을 훨씬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개 하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요.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요. 꿀잠을 주무시기 위해서도 나의 어깨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십견을 일으키는 근육뿐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누워서 자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이미 어깨가 많이 굽어져 있으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복근이 짧아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옆으로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소하시면요. 우리가 특별히 좋은 베개를 찾지 않아도 좋은 잠자리가 아니어도 편안한 잠 주무실 수 있으니까요. 꿀잠 자는 방법 다시 한번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오십견을 일으키는 극하근과 소원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깨 통증, 극하근과 소원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통증의 위치입니다. 우리 극하근의 통증이 발생하면요. 팔의 앞쪽, 뒤쪽, 그리고 날개뼈, 우리 날갯날의 안쪽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원근의 통증이 발생하면요. 팔 뒤쪽과 날개뼈와 우리 상완골이 만나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통증이 발생한 부위가 뭉침이 발생했다면 뭉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강사님, 근데 저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땐 제가 무엇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우리가 큰 공을 사용하셔도 되고 작은 공을 사용하셔도 돼요. 나의 어깨뼈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큰 거를 사용하시면요. 겉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요. 작은 근육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겨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공을 사용하셔도 통증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아프다 그러면 큰 공을 먼저 사용하셔서요. 날개뼈 아래에 그냥 두시고 누워 계시기만 하시면요. 뭉쳤던 근육이 점점점 풀리시게 됩니다. 풀린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으실 텐데요. 공을 넣어도 통증이 없어지면 뭉친 부위가 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이 풀렸다고 끝난 걸까요? 네, 아니죠. 두 번째, 근육이 짧아져 있는 걸 늘려주셔야 됩니다. 통증이 생기다 보면요, 우리가 동작을 제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까지 가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면 반드시 움직임의 제한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하근의 길이 테스트입니다. 극하근의 길이 테스트는요, 우리 이렇게 손을 해서 입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손이 입에 닿지 않고 귀까지만 간다든지 아니면 뒤통수까지만 간다면 극하근과 소원근의 짧아짐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요, 우리가 누워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90도 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을 앞쪽으로 내려봅니다. 팔을 90도에서 내려가기가 어렵고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근육도 짧아져 있고 극하근에 문제가 발생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관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가 어렵다면 멈춰 주셔야 합니다. 극하근이 짧아지셨다면 늘려주셔야 되겠죠? 극하근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상시에 많이 하셨던 스트레칭이실 텐데요. 팔을 안쪽으로 쭉 당겨서 밀어주세요. 우리가 등을 스트레칭 시키 평상시에 팔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요때 우리의 극하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팔을 쭉 밀어서 이 아래쪽이 스트레칭 되도록 쭉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우리 날개뼈, 극하근의 스트레칭을 해주셨다면 소원근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위로 뻗으신 상태에서요. 쭉 당겨주세요. 이쪽 우리 소원근의 위치를 생각하시면서요. 뒤로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뭉친 점을 풀어주신다면 조금씩 운동 범위가 증가되실 거고요. 평상시 50견으로 고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자주 아프신 분들이라면요. 스트레칭을 생활화해 주신다면 다시 뭉쳐서 통증을 만들거나 관절이 제한되는 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수업을 했은 분들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뭉친 점을 풀어주고 관절 범위를 회복하셨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 올까요? 네, 맞습니다. 근력을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근력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극하근은요, 우리 팔의 외회전, 90도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 내회전, 뒤로 하는 건 외회전인데요. 외회전을 만드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극하근과 소원근, 팔을 외회전시키는 근육에 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90도를 외전하고 팔을 살짝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래에 수건을 하나 정도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약간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자체에 어깨가 아프시다면 활동을 바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팔을 살짝 띄워서 버티기 20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시는 동안 팔에 무리가 없으셨다면 우리의 극하근과 소원근은 파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동안 힘이 없어진다든지 통증이 발생한다면 지금 외회전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관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인 만큼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팔을 엎드려서 90도로 하고 있기도 불편하고 팔을 조금 더 들기 어렵다면 근력 강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하근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하신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세요.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시고요. 팔을 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날개뼈 아래쪽 극하근의 운동을 느끼시면서 활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행되어야 될 자세는요. 간혹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깨에도 좋지 않고 허리에도 매우 나쁜 자세입니다. 반드시 골반을 세우고 허리를 바르게 하신 상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허리를 세우시고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살포시 쥐어주신 상태로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요. 우리의 극하근과 소원근이 더 잘 운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저에게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근육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요.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밴드인데요. 밴드를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는 동안 팔이 아프시다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그만큼 힘이 없으신 상태니까 바로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밴드가 아니더라도 아령이나 주변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병도 좋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것을 잡으시고 운동해 주셔도 저항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도구로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신가요? 근육에 힘이 좀 생기셨나요? 반드시 맨손을 먼저 하시고 단계별로 올라가셔야지 처음부터 무리를 하시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도 약한 어깨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대나 관절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요. 맨손 체조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뭉친 부위를 풀어서 통증을 완화시켰고요. 관절의 제한도 풀어서 움직임의 제한도 해결하였습니다. 근력을 회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잘 되셨다고 판단하셨다면 다시 한번 나의 어깨가 건강한지 손을 들어서 길이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머리는 닿는지 뒷주머니는 닿는지 브레이저 호크를 채우실 수 있는지 활동해 보시고요. 활동하시면서 통증이 없으셨다면 지금 하신 활동을 매일매일 반복하여 또 다른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의 오십견을 만드는 근육이고요. 오늘 두 가지 근육을 배웠습니다. 날개뼈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은요. 견갑골에서 시작해서 우리 상완골 뼈에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우고 활동한 근육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 근육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